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만 보고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과는 사라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도 똑같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3월 24일 날부터 재지정이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재지정을 하고 또 추가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2월 12일 날 해제를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2월 12일 날 해제가 했는데 35일 만에 천하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재지정된 배경과 그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서울시장이 굉장히 고개를 깊숙이 숙였죠.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거래량과 가계부채 이렇게 폭등하는 주범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라는 이런 여러 의견들 때문에 재지정을 하면서 분명히 잘못된 해제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이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이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걸 떠나서 믿음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번외로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발의한 법이 있었죠. 임대차 2년을 5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그리고 나중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또 폐지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영상을 찍었다가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졸속 법안 발의에 졸속 폐지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토지거래허가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겠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강남 상구 플러스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체입니다. 자, 이 규모는 어떠냐면요. 2,200 단지에 약 40만 가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보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 재지정이고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법 시행은 3월 24일. 그 이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뭐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2월 24일, 3월 24일 계약분부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유는 강남 상구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지정을 한 이유가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 욕먹을 각오하고라도 35일 만에 재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강남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2025년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자, 2월 넷째 주에는 강남 상구, 그 다음에 3월 둘째 주에는요, 강남 상구에서 확대가 어디로 되냐?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마용성 이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노원구조차도 거래량이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인정을 계속 안 하고 있었죠. 자 이번에 나온 정책 중에 이제 발표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나온 게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계부채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좀 더 강화하겠다. 원래 7월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걸 5월 달부터 좀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놈의 모니터링을 뭐 맨날 강화를 합니까? 도대체 잡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허그 보증 전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허그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게 원래 100%에서 90%로 하는 거를 7월 달로 잡았었는데 5월 달로 이제 빨리 좀 2달 정도 당겨서 하겠다. 스트레스 DSR 3단계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왜냐면 갭 투자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래가 폭증하면서 또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약간 끊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책대출 증가세와 여기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 자, 서민들은 또 죽어라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대출금리 인상은요, 이건 신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기존 대출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대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졸속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정가는 누구한테 합니까? 국민들한테 합니다. 대부분 채무자들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를 하면서 물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머리 숙이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인터뷰 때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사과를 했죠. 오세훈 시장입니다.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이후에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 그때 실수했다. 해제를 너무 섣부르게 했다. 왜냐면 그때 해제하고 나서 물론 해제가 된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빠르게 긴급으로 해제된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이런 정치적으로 어떤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지정으로 인한 악수를 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초양극화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뭐 바로 실거래가 호가가 지금 3억이 뛰고 4억이 뛰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폭등하는 시장을 맞이했는데 이게 201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자, 어떤 분들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 그 사이에 판 사람들만 이득이 아니냐. 자, 이게 뭐 주식 작전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잡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잡고 있던 게 어떻게 됩니까? 팡 하고 튕겨나가겠죠. 자, 이런 이유를 원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해결책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거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35일 만에 해제를 하고 재지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착공 물량이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2027년도 8년도에는 정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입주 물량이 없다.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에 입주 물량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이 완전 지금 초토화가 됐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원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은 지역들은 굉장히 고전하거나 구역 해제되거나 아니면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만 보고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국민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각에서는 정부와 반대로 가면은 돈을 번다라고 할 정도로, 서울시와 반대로 가면은 돈을 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 자, 그 누구는 그럽니다. 금리가 내려가지고 금리가 0.25%, 0.5% 내려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아니, 금리 0.5% 내렸다라고 해서 시중금리는 올라갔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살 것 같아. 내가 2년 뒤에 떨어질 거라고 하면 2년 뒤에 집이 많이 공급돼서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왜 지금 집을 먼저 삽니까? 당연히 안 사죠. 2년 기다렸다 사죠. 지켜보겠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뭐 데이터나 통계나 이런 데서 집의 신축은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옴으로써 매수자들의 심리를 오히려 더 자극해서 빨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극제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시장이나 뭐 뉴스나 신문들 많은 분들이. 자, 이러면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로 인해서 실질적인로 근본적인 해결은 찾기 어렵다. 참 많이 좀 실망스러운 대책이다. 이런 또 대책을 또 긴급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이런 부분들로 과연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분명히 시장에는 타격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용역, 그 효과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발주했더니 그 결과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과는 사라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도 똑같을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당분간은 거래량 감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대출 규제까지 같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대출도 안 해주죠. 그러면은 뭐 돈이 이렇게 현금 가지고 다 사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은 소폭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예전에부터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촌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다. 올라갈 거라는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이 20년, 30년 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깨고서 구역 지정을 하고 해지를 하고 하는데 35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는 그만큼 보증을 해주는 거죠.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집값 무조건 올라가.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야. 근데 잡아놓고 몇 년 동안 잡아놓고 차라리 이 근처에 공급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 효과는 굉장히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잡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만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급 대책은 지금 사실상 전무하죠. 재개발 쪽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구역 지정, 후보지 지정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되는 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슬금슬금 거래량이 반등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오늘 발표가 됨으로써 시장에 혼란은 좀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까지 좀 나왔죠. 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구독자분께 좀 빨리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